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지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의 김성조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 지적복지협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협회는 196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에게 인식 개선하고 또 복지를 정진하고 또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본 협회는 또 각 시도별로 협회를 두고 있고 또 시군별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 회원 그리고 100여 개 이 지회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국회에 오래 계셨는데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 지적장애인에 관심을 두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가의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예산, 특히 장애인 복지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짜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볼 때 우리 지적장애인이나 장애인이 그가 도심에 산다고 해서 네. 혹은 또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그 도심에 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받는 조건 또 지원받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네.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시군에 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네.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장애인의 복지가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차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에 이양된 예산 편성권을 중앙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장애인 복지는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세우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토론회를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네. 국회에서 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김성조 위원장이 혹시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협회에 좀 데려다가 네. 이런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요청으로 제가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국회에 계시다가 그 농성장의 어찌 보면은 주인공 주체의 입장에서 되셨을 때 어떤 소외랄까요? 감회가 어떠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가장 국회를 출입하면서 많이 본 장면이 아마 국회 정문 앞에서 하는 네네. 데모였지 예, 싶습니다. 1인 시위도 수없이 봤고 또 수많은 군중의 집회도 네. 봐왔습니다만은 그저 정말 가슴속 깊이 저것이 저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아마 너무 시위가 많아서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위 당사자가 되어서 네. 우리의 주장을 국회에 알리려고 노력해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또 아무리 이렇게 농성을 하고 알리려고 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네. 정치권에 대해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회장님 임기 중에 꼭 이것만은 이루어내야겠다라고 목표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장애인 복지 분야가 상당히 좀 발전이 되어서 선진국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가 보통은 포괄적인 장애인 모두에게 지원되는 그런 정책으로 지속되다가 한 20년쯤 그렇게 되면은 지적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자기들의 고통, 어려움,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묻혀 있다가 이제 평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그들을 돌볼 때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자.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를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꼭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또 내용상으로도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제가 또 거기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럼 지적장애인 분들과 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는지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지적장애인 행사에 종일도록 참석도 수회 해보고 또 1대1로 손을 맞잡고 올레길도 걸어보고 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네. 그분들과 소통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의사 의견 나누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협회 정관에 보면은 네. 적어도 회의를 할 때 당사자를 20%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회 구성에도 그분들을 당사자를 넣어서 그분들의 뜻을 알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분들의 그 표현 능력이나 이런 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분들의 요구를 알고 또 그분들에게 현실을 설명시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네네. 정확하게 알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는 것. 그게 우리 협회가 할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과의 소통 네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라면 그 교육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지적 장애인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충격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한테 이런 애가 있는데 이 애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구할 그런 이웃이나 기관도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픔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또 그런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지적 장애인 당사자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부모님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장애인을 둔 중증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다 생각이 우리 자식들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평생 동안 그 자식에 대한
염려, 사랑 이런 거로 인생을 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 그때 유아기 때, 또 청소년기, 또 성인기 이렇게 이제 기간마다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자식에게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본 협회가 그런 교육을 정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반기 한 5주, 하반기 5주, 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적 장애인을 두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요, 지적장애인 기능경진 대회가 열렸다던데요. 성과는 어떠셨나요? 예, 사실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장애인이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 지적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경기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제 각 시군별로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장애인 바리스타를 네. 고용한 그런 커피숍에 대해서는 이 시군 혹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청이나 이런 곳에 좀 장소를 확보하고 그곳에다가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한 커피숍을 좀 지원한다는 정책을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가 이런 장애인 기능 경진 대회를 통해서 기능을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회가 기능을 가진 이분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동참시키겠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에 보신 그 장애인 경진대회는 이제 각 도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맞춰서 9월에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기능 경진 대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지적 장애인도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좀 보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적장애인 분들께서 좀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 그런 바람을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특히 지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적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합창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지적장애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합창대회라는 것은 이 연습 기간 중에 선생님과 또 동료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또 이 조직을 위해서 조화롭게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고 나의 역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이 어디까지 남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회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예선을 거쳐서 이제 이 합창 대회를 준비했고 이것을 위해서
아마 많은 협회별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의 사회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 들어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일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인 성폭행 사건이 뉴스에 나도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적장애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오까지도 네. 저는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저로서는 지적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못했다 그럴까. 네. 이 지적장애인과 일반 인들과의 어떤 그 차별적 시각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이 사는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이다 라는 의식을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적 장애 아동을 두신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점인데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그래서 아마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네. 제도입니다만은 옛날보다 정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중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같이 늙는다고. 뭐 그런 것 많이 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뭐 그저, 참 평균 수명이 늘어서 고령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장애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모님, 자기 혼자의 몸도 돌보기가 힘드는데 또 장애를 가진 그런 성년, 또 나이가 들어서 노령기에 들은 그런 자녀까지 네. 돌봐야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고 네. 이런 일은 개인을 떠나 이제 국가가 책임질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뜻을 담은 제도가 후견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후견인 제도가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네. 후견인은 어떻게 맺어줄 것인가 또 피후견인을 돕는 후견인에게 정부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후견인 제도가 정착되어서 연세 드신 그런 지적장애를 가진 정말 더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안심하고 그 부모님 본인의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고 우리 협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성년 후견제가 대리의사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높은 그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좀 설득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꾸 이제 우리 지적장애인이 더 보호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리를 하다 보면은 본인의 의사 혹은 본인의 권리를 대리인이 대신해서
때로 침해시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보완 또 공개된 어떤 제도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에서는 2011년도에 아시아 지적장애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이런 국제적인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올해도 인도 bombay에서 뉴델리에서 네. 죄송합니다. bombay가 아니고 뉴델리에서 아시아 지적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참석을 할 거고 또 이 대회에 복지협회 회장으로서 바람이 있다면은 이 대회에서 아시아 지적장애인 협회 본부를 우리 한국으로 좀 유치했으면 하는 겁니다. 전번 우리 한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할 때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현재의 아시아 본부를 한국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이번 대회 이사회 의결로 이제 우리 한국이 본부를 가져왔으면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10대 대국에도 진입했고 여러 가지 또 국제 회의도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G20도 우리나라가 개최한 바 있고 그렇다면은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이번 인도 대회에서 지적장애인 본부가 한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장애인을 남다르게 더 챙겨야 되겠다는 공감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법이 발달 장애인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꼭 통과되는 것 이게 현 시점에서 지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도 그 지적장애인을 향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협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장애인은 특별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스스로의 바램을 표현할 수 없고 또 그런 요구를 조직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잘 돌봐주시기를 회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의 김성조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